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갑오징어 채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바다 상황이 다르고 활성도도 다르고 사람마다 컨디션 피로도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지금은 이 채비가 이래서 좋다, 이 채비는 이래서 유리하다 적용하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항상 영상으로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설명드리는 걸 좋아라 하지만 매번 같은 상황인 날도 없을 뿐더러 기준이 되는 날도 없기에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간단한 이론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이 채비가 최고예요, 이 채비 사면 백값합니다, 이런 영상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잡히는 채비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비가 유리한지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매번 하는 말이기도 한데 동출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알고 잡으면 정말 재밌다고.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낚시를 하면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여쭤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오해하는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지금의 낚시 상태, 레벨,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현장도 아닌 집구석에서 뭐 이 채비가 좋아요, 저 채비가 좋아요 답변 드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채비는 이럴 때 좋고 저 채비는 저럴 때 유리합니다, 이 정도 기초 이론 정도, 그 정도만 딱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은 올리겠지만 언제까지 올려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제 경험치 기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지나고 제 경험치가 더 쌓이고 제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이 이론이 나중에 분명히 오류가 생기는 이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영상이 뭐 다시 제작되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최대한 풀어서,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최대한 풀어서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인스타, 밴드 모두 다 오는 질문을 저는 어지간하면 다 답변 드리다 보니 종합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최근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댓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닥을 찍고 봉돌을 살짝 들라고 배웠는데 왜 깜둥님은 영상에서 바닥에 두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배운 건가요? 아닙니다. 바닥 찍고 봉돌 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영상에선 바닥 대고 있으라고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바닥 대고 있으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봉돌 찍고 있는 것도 맞고 바닥 대고 있는 것도 맞고 뭐가 맞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엄청 높은 경험치를 쌓은 분인 건 확실합니다. 이게 왜 의견이 엇갈리냐면, 낚시라는 게 항상 설명을 할 때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낚시하는 기준, 이게 기준으로 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타는 배, 내가 타는 선장님, 내가 하는 낚시 방법, 이런 것들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입장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입장의 차이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 상황은 매일 다릅니다. 어제 잘 나왔다고 오늘 잘 나오지 않고요. 1분 전에 나왔다고 1분 후에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다는 매번 다르고 점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낚시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따라 운영법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 전 영상에서 보이는 건 채비도 안 보입니다. 조류 속도도 안 보입니다. 배의 선속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바다 표층만 보일 뿐이지 어떤 상황인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낚싯대를 들고 물속에 채비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너울 1m에 꼴랑대는 바다에 선탑에 직결 채비를 쓰고 있는 초보가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사장님 봉돌 바닥에서 살짝 들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의해서 그걸 갑오징어가 탈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는 딱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시점과 기준에 따라 모든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어떤 상황에 어떤 채비를 써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봉돌을 바닥에 살짝 들고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봉돌에 바닥을 대고 있는 상황이 유리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무조건 봉돌을 살짝 들고만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봉돌에 바닥만 대고 있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만 하는 분들보다 나는 이럴 땐 봉돌도 살짝 들고 있을 거고 나는 이럴 땐 바닥에 살짝 내려놓기도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잡을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해요. 그럼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봉돌을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면 바다의 날씨는 대부분 상황이 좋을 것이에요. 너울도 강하지 않을 거고 잔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낚싯대를 움직이는 걸 안정적으로 로드웍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일 거예요. 섬세하고 천천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낚싯대 조작이 수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타는 배들 특징이 채비도 그냥 수직으로 잘 잡아주시고 뭐 많이 날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일 경우가 많을 거고, 채비 밸런스는 제가 아마 예상을 해보면 봉돌보다 목줄이 긴 채비들을 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봉돌을 들고 있을 때 유리한 조건들은 항상 바다 상황이 엄청 좋고 안정적이고 봉돌을 살짝 들어도 애기가 바닥에 안정적으로 스테이를 줄 수 있는 경우, 이 상황에는 봉돌을 살짝 들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유리하게 오징어의 입질을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야, 지금 봉돌 바닥에 대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영상은 그러지 않았지만 파도와 너울이 조금 있는 바다거나 영상에서처럼 조류와 배 방향이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조류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이고 배는 선장님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이게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 또한 선속도 매우 빠르거나, 그리고 내가 낚싯대 움직임을 낚시를 잘하는 분들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레벨이 아니라 조금 거칠고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게 로드웍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한 봉돌이랑 애기 단차가 거의 비슷한 채비를 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바닥에 살짝 내려놔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갑오징어 낚시가 서투신 분들한테 봉돌 살짝 들고 있으면 돼요. 바닥에서 살짝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럼 오징어가 쭉 끌어갑니다. 이런 거는 초보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보분들한테 야, 바닥에서 봉돌 살짝 들고 있어, 그럼 타, 이렇게 말하는 거 제 기준입니다. 낚시할 줄 아는 분들, 갑오징어를 잡을 줄 아는 분들, 나는 봉돌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살짝 띄우는 순간에 오징어가 타는 것 같던데, 그렇게 살짝 띄우는 것조차 초보들한텐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탄 배는 아일랜드호라고 갑오징어 배들 중에서도 선속이 가장 빠른 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오시면 무덤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매번 동출 진행하면서 초보분들은 최대한 제 옆에 세우면서 그분들 낚시 스타일이랑 현장 바다 상황,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채비를 맞춰드리면서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 영상만 보고 상황이나 지금 그분들의 낚시 레벨, 숙련도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보분들한테 바닥에서 봉돌 살짝 띄우고 있으세요, 이거는 저는 조금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바닥에 붙이고 있으라는 것도 사실 올바른 방법도 아니지만 바닥에서 띄우고 있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보분들은 바닥에 붙이고 있으라 해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3초도 못 견딥니다. 5초만
정도만 돼도 들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어요. 확인하지 말라 해도 확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다 낚시를 잘했겠죠.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바닥에서 살짝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기준이라는 게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바닥에서 살짝 찌운다는 거 살짝의 기준 누가 정했습니까? 제 기준에서 살짝 10cm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5cm인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살짝 든다의 기준은 너무 애매모호해요. 근데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갑오징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갑오징어 할 줄 아는 분들이 봉돌 살짝 들라는 기준은 눕혀있는 봉돌을 세우고 살짝 1cm, 2cm 내외에서 훑고 지나가는 정도라고 봅니다. 이거 초보분들 운영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닥에서 살짝 띄우라고 하면 바닥에서 붕붕 떠갑니다. 아주 그렇기에 바닥에 대고 있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 손이 컴퓨터처럼 그 다음 상황을 예상해서 바다의 주류, 파도에 꿀렁이는 배, 오징어의 활성도, 내 손의 피로도 미리 예측해서 로드를 움직이면서 루어를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가정하에는 목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직결로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루어를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낚시를 9시간을 넘게 하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꿀렁이는 파도, 움직이는 조류, 계속 그 바다 상황에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손으로 움직임을 준다는 건 정말 가능할지라도 정말 피곤한 낚시가 될 거는 확실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집중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층 더 편안하고 즐거운 낚시를 즐기기 위해 시도한 게 바로 목줄을 사용하는 가지채비 방법입니다. 목줄을 주면 위에 나열했던 것들, 선장님의 갑작스러운 배 움직임, 파도에 꿀렁이는 로드,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니 채비가, 목줄이라는 채비가 있으므로 그 목줄의 길이만큼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줄은 무조건 길면 길수록 유리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목줄이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위에 말했던 좀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봉돌과 같이 수직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줄에 애기 하나만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로우 싱킹 상태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갑오징어 시야에 좀 더 오랫동안 보여주면서 갑오징어의 먹잇감이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점을 설명하려면 무늬오징어 낚시에 개입이 필요해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패스하고, 아무튼 봉돌에 단 거보다 목줄에 단 게 좀 더 유리하다. 오징어가 보기에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채비 정렬이 매우 늦고요. 그리고 채비 정렬에 따라 오징어가 타도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렬이 돼야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줄에 대한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채비를 사용할 때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단순하게 물이 잘 안 가고 배 움직임조차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목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한 거고, 반대로 어느 정도 물이 가게 되면서 너울을 동반하고 배의 움직임이 커진다, 그러면은 목줄이 있는 가지줄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현장 상황, 그에 맞는 채비, 이게 이꼬르가 되는 겁니다. 매번 정확하게 야, 이 채비가 좋아, 이 운영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다는 사실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채비에 항상 정답을 내리지만 바다는 그렇게 정직한 놈이 아닙니다. 1분 1초 물의 방향과 물의 힘이 달라지고요. 파도도 항상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맞는 기본 채비 베이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선택 상황이기도 하고 고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봉돌 20, 애기 20 이렇게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고 자리도 좋고 바다 상황도 좋고 오징어 활성도도 좋고 물도 이쁘게 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봉돌을 10으로 낮추고 가지도 15 정도 줄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유리하니까요. 반대로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자리도 안 좋고 바다 상황도 별로고 오징어 활성도도 별로고 물도 너무 빨라, 이러면은 봉돌은 그대로 냅두고 가지를 10cm 더 줘서 가지를 한 30 정도를 줍니다. 안 좋은 상황일수록 목줄을
늘리면서 상황을 최대한 채비로서 가질 수 있는 유리함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운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방향인 거고, 봉돌은 사실 저는 고정으로 20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지의 목줄이 바뀌는 것보다 봉돌 단차가 바뀌는 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 목줄에 대한 영향력보다 사실 봉돌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가지 채비로 변화를 주면서 충분히 채비로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만 딱 감당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기의 목줄만 변동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경험이 부족한 분들 채비를 해드릴 땐 채비 밸런스를 그냥 봉돌 한 20에 애기 한 25, 30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봉돌보다 애기 목줄을 길게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봉돌이 붕 뜨더라도 애기가 최대한 바닥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기의 목줄을 봉돌의 목줄보다 길게 준 것이지, 절대적으로 애기 목줄이 길다고 유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제가 묶어 쓰는 채비가 궁금하신 분이 많다면 다음 영상으로는 빠르고 단순하게 제가 쓰는 가지채비 매듭법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